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 있는 사이에 부재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3대2로 브렌트포드를 꺾으면서 리그 4위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과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비카리오 그리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선수가 4백을 서고, 그리고 벤탄쿠르 스킵이 중간에 서면서 클루셉스키, 메디슨, 베르너가 2선, 그리고 히샬리송이 공격 1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의 복귀 그리고 과연 이 공격진이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좀 기대가 되는 경기였는데, 이거 처음부터 골망을 흔든 쪽이 브렌트포드였습니다. 패스를 통해서 이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한 브렌트포드는 그대로 패스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까지 오는데 성공했고, 슈팅이 일단은 들어가면서 비카리오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옵사이드였죠. VAR로 확인해보니까 일단 옵사이드였고, 바로 첫 번째 패스를 줬던 요 장면, 여기가 옵사이드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논란 테크놀로지로 봐도 일단은 가장 끝에 서 있는 선수가 이 브렌트포드 선수보다는 뒤에 있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일단은 옵사이드다 하고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2분 뒤에 이 14분에 바로 상황이 터집니다. 바로 이 우도기의 패스 미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볼이 넘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한 브렌트포드는 비어있는 토트넘의 반대쪽, 그러니까 우도기의 뒤쪽을 노리는 패스를 줍니다. 이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반 토니가 쭉 달려가가지고 한 템포 죽인 다음에 그대로 슈팅을 또 날립니다. 슈팅을 날렸는데 이 슈팅이 일단은 선방에 의해서 막히죠. 그런데 이 세컨볼, 뒤에서 부지런히 달려오던 모페이가 그대로 이 세컨볼을 경합해서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골을 꽂아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닐 모페이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가게 되는 브렌트포드. 그리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호이비에르 그리고 존슨을 넣어줍니다. 벤탄크르와 스킵을 빼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존슨을 넣고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벤탄크르는 여전히 좀 몸 상태가 좀 아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교체 이후에 3골이 연속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주 몰아치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이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은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우도기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줬고, 베르너가 굉장히 똑똑한 게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우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한 템포 끌어줍니다. 한 템포 끌어주면서 우도기가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 상황에서 우도기한테 패스를 주죠. 우도기한테 패스를 주면서 우도기는 일단은 또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일단 슈팅을 시도했는데 한번 굴절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2대1 패스를 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을 노려본 우도기인데, 이 공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채 1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베르너 쪽으로 공이 전개가 됐습니다. 진짜 빠르게 전개된 공인데, 베르너가 반대쪽에 뛰어가고 있는 존슨을 보죠. 특히 존슨이 이렇게 나 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르너가 여기에서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선 앞서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뒤에 있습니다. 베르너가 느려서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죠.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다가 약간 좀 느리게 가다가 다시 또 빠르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대방과의 격차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중간적으로 찔러 넣어주는데, 이 배달이 예술이었죠. 그야말로 상대방의 발 앞에다가 그대로 놓아주는 택배 크로스를 주면서 존슨이 공에 발만 갖다 대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크로스를 줬습니다. 물론 존슨의 재빠른 움직임도 좋았고 위치 선정도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베르너의 어떤 어시스트가 굉장히 빛났던 장면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또 한 번 골을 꽂아 넣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 공을 받은 메디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디슨이 이제 슈팅을 일단은 시도를 하는데, 이게 굴절이 됩니다. 굴절이 되는데, 이 반대쪽에는 토트넘 선수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즉 확률적으로도 이 토트넘 선수한테 떨어질 확률이 높았죠. 반면 메디슨에게는 4명의 선수가 붙어가지고 방어하는 모습인데, 이 굴절된 공이 결국엔 히샬리송에게 흘러가면서 그대로 슈팅, 결국에는 토트넘의 3번째 골까지 만들어지고, 이 히샬리송의 포효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히샬리송 굉장히 폼이 좋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그 마지막 골은 좀 어이없게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도 우도기입니다. 이번 이 경기에서 3개의 골에 시발점이 된 우도기인데 야, 여기에서 일단 상대방의 압박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뒤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런데 야, 이게 아무도 소통을 왜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뒤에는 묘하게도 아이반 토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진짜 웃긴데 사실은 뒤에 이 플레이가 꽤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 뒤에 이 선수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게다가 이렇게 깊이 이 선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약간 예견에 가까운 능력으로 여기 있었고 우도기의 킬 패스를 받은 아이반 토니는 뭐 지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뭐 시간은 너무 많이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3대2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1점 차의 점수 차를 토트넘은 잘 지켜냈죠. 우도기는 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잘 지켜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3대2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이 손흥민 선수도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팀 화이팅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 토트넘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토트넘 팬들은 야, 이 하프타임에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손흥민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페이스타임 했으면 진짜 흥미로울 것 같지 않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이패드를 들고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도 지켜보고 있었던 경기 다행히 좋았던 경기력을 골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참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우도기가 어쨌건 좀 실수를 했어도 그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우도기를 도닥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골을 실점했던 그 에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실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플레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반 토니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지금 일단 2개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적으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가 일단은 완전 이적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브래넌 존슨도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죠. 그리고 이 후반전의 공격진 굉장히 좋았다. 사르, 비수마가 돌아오면은 진짜 토트넘 장난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첫 22경기 토트넘에서 승점 43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리그 22경기를 치른 시점에서도 첫 번째 시즌에서는 43점 그리고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39점 클롭 같은 경우에는 36점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펩 과르디올라와 동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토트넘의 어떤 리빌딩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어쨌건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뉴캐슬에게 3대1로 졌기 때문에 골득실에서도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결국에는 승점 43점으로 아스톤 빌라와 동률을 이루면서 리그 4위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그 1위 리버풀과는 승점 8점 차이를 유지를 일단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회 때문에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 22경기가 되면은 승점 3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9점. 그래서 리버풀과는 당장은 승점 5점 차이지만 승점 2점 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순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기 전에 리그 4위에 벌써 진입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토트넘은 4위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 손흥민 선수 없이도 잘 버티고 있는 토트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